됐니? 응. 안녕.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번 정도만 하면 우리 이제 요 내신에서는 끝. 오케이? 수업은. 자, 천천히 갈게요. 연속 확률 변수. 자, 대놓고 나와 있죠?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어떤 구간 안에서 구간 안에서를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키가 150 이상에서 160 이하 이런 녀석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 그렇게 연속된 확률 변수를 가진 녀석을 얘기를 한다. 연속된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랑 반대? 이산과 구분해야 돼요.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산과 구분해야 돼요. 이산은 정확하게 세수가 있죠. 몇 번 이렇게. 그래서 개수, 주사위, 특정한 눈. 이게 당연히 뭐예요? 이산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얘가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나서 시간, 무게, 뭐 길이 이렇게 이제 구간으로 잘라야 되는 뭐 몇 센치부터 몇 센치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잘라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잘라야 되는 애를 구간으로 잘라야 되는 애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분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얘들아, 태훈이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말하고 싶어서 입 벌린 거 아니야?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무슨 함수를 가지죠? 확률 질량 함수 가지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 나오면 돼요. 잘 넘어갔네. 자, 그래서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x에 대해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자, 이건 어떤 녀석을 얘기하냐면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y는 fx. 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확률의 합이 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이 있을 때 여기에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다? 확률의 합이 1이다. 체크했어요? 확률의 합이 1이다.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 y는 fx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그림은 알거든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하면은 보여요? 뭐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뭐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여기서 y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함수 가지고 문제를 내요. 내가 이따가 그 필수 예제 문제 하나 있거든? 그 문제를 낼 텐데 이 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얘가 함수라고 기억해야 돼요. 얘가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다 체크되셨죠? 얘들아, 이거는 무슨 축이라고요? x축이죠. y는 0이에요. 네, 소리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죠? 네. 자, 체크하시고 y는 가로선이에요. y는 가로선. 자, 얘들아, 요거 합시다. 퀴즈야? 이거 몇이에요? 네? 0이죠. 이거 왜 0이에요, 얘들아? 이거 이유를 두 가지를 내보세요. 왜 0이에요? 그치. 여기 정근선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이제 위에
있거나 같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요거 하나 또 종이 잘 말한 것 같은데 확률 그치 확률은 무조건 0 이상. 오케이 이게 기본이죠. 확률이 0 이상이 첫 번째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이 그래프 가지고 해서 그래서 확률 자체는 0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산에서도 많이 쓰죠. 확률이 0 이상이라는 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x가 1, 2다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런 데서 쓰이는 거야. 여기 막 미지수로 나왔을 때. 그래서 확률이 0 이상. 요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 그래프상에서도. 괜찮아? 두 번째. 함수 y는 fx 그래프. 이거는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죠. 그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 알파, 베타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가 몇이다? 1이다.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는 A부터 B래요. 자, 얘는 알파부터 베타가 아니라 A부터 B래. 내가 잘랐어. 새롭게 뭐라고? A부터 B라고 잘랐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새롭게 정의됐을 거 아니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P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뭐다? 요거랑 똑같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 체크.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를 따른다. 요거는 당연한 거죠. 여기 확률 분포고요. 넘어가도 되니 얘들아? 쓰고 있나요? 그 다음에 자, 이 얘기가 나오죠.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에요. 자,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몇이다? 내가 이거 하나를 가져. 그러면 이 넓이가 몇이야? 얘 넓이. 0이죠. 맞아요? 이거는 색칠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얘는 0이라고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야. 그래서 어떤 x값을 가지면 0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꼭 왼쪽, 오른쪽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x가 b가 되는 확률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포함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로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 양자치 포함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괜찮아요? 양쪽 구간 상관없어요. 이거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둘 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정규분포. 자,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얘들아, 정규분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변수에서 나왔어? 연속 확률 변수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죠. x, fx, 여기선 정규분포. 이렇게가 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 이 녀석이. 그래서 얘들아, 무조건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일 때 무조건 정규분포가 나오는 건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를 때도 있고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따를 때도 있고 정규분포를 안 따를 수도 있다. 저 두 개는. 오케이? 그러니까 정규분포 안 따르는 거지 얘는.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를 안 따를 때 막 나누는 거 있었을 거야. 그거 기억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정규분포 들어갑시다. 자, 얘는 식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모양 자체가 대칭성을 이룬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얘는 이 가운데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그래서 이 평균을 뭐라고 한다? x는 m이라고 한다. 세로선이기 때문에 x는 쓰고요. 그래서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정규분포를 x
물결 이렇게 가시고요. 태훈아, 이항분포는 앞에 못 쓰죠? 요 앞에? 바로 앞에? 이거 알파벳 뭐라고 쓰죠? B예요, N이에요? B지. 이게 B항분포예요. 정규분포는 N이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쓸 때 잘못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N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랑 여기 들어간 녀석이 뭐야? 평균과 분산이죠. 평균과 분산이에요. 자, 일단은 네, M과 시그마 제곱 쓰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균과 분산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또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 네, 둘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들어갑시다. 네, 얘들아, 직선의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들아?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치?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평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점근선은 뭐야? 여기죠, 여기. 여긴 만나지 않는 거죠, 그치? 아까 서린이가 얘기했는데, 아까 요런 곡선 있었죠, 그쵸?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정근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규분포를 따를 때만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축, y는 0이 되죠. x축 또는 y는 0이 돼.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몇이야, 얘들아? 몇이에요? 1이죠. 네. 이게 1이라는 건 머릿속에 여기가 1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 잘랐을 때 오른쪽 0.5, 0.5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돼 있어.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표준 편차가 일정한 거야. 얘들아, 표준 편차는 뭐죠? 말 그대로 편차예요, 편차. 편차라는 건 얼마나 떨어져 있냐,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했었어요. 편차가. 표준 편차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일정하대요. 그러면 퍼진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 퍼진 정도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 그래프를, 이 fx 그래프를 왼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괜찮아? 이게 뭐랑 관련이 있어요? x축 방향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야. x축 방향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일정하겠죠. 이게 표준 편차가 일정. 마찬가지로 분산도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니? 분산도 일정하겠죠. 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뭐예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분산도 일정하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태훈이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는 n값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표준 곡선의 모양 안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변한다. 그리고 대칭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평균이 높은 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요? 당연히 오른쪽이 커요. 당연한 거야.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방향이니까. 자,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하죠. 얘는 평균이 일정하니까 같은 대칭축을 갖고 있겠죠. 맞아요? 같은 대칭축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 높이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운데 높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퍼지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보기 편한 건 퍼지느냐가 보기 편해요. 괜찮아? 우리가 분산이 커져. 또는 표준 편차가 커져요. 이게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가 커지거나 뭐가 커진다? 분산이 커진다. 그래서 얘네가 커지면 뭐가 된다? 오른쪽으로 퍼지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1에 가까워요? 시그마 3에 가까워져요? 시그마 3에 가까워지지, 그치? 더 퍼져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높이는 더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요? 시그마 3에 가까워지니까. 왜? 더 퍼져 있으니까.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아지고. 이때는 낮아지고 밑줄, 높이가 낮아지고 밑줄. 그 다음에 양쪽으로 퍼졌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다른 거는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표준 정규 분포. 네, 일단 먼저 쓰세요. 네. 써니? 네, 갈게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실전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표준 정규 분포. 얘들아, 정규 분포는 알고 있죠? 맞아. 정규 분포가 뭐예요? x가 몇일 때? x일 때 정규 분포가 뭐다? n은 평균과 분산에 따른다. 요거죠. 그지? 근데 이거를 내가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표준화 공식이에요. 표준화 공식. 이따가 다시 할 거야. 이렇게 표준화를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Z로 만들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표준화한 것의 평균을 구한다 하면은 EZ, VZ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EZ는 뭐야? Z 대신에 얘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니 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 조금 더 분리하면 이에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맞니? 종현아 이거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얘는 x의 뭐? 개수를 바깥으로 빼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요거 그대로 빠지는 거죠, 뒤에. 이거 이해됐어요? 예찬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평균이잖아, 그치? 시그마분의 평균이고 시그마분의 평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EZ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는 0. Z의 평균이 0이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분산을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시그마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따져? x의 개수만 따지고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몰라요? 제곱하셔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제곱하신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vx. 소리나 얘는 뭐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시그마 제곱.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얘가 1이 된다. 그래서 분산이 1이고 평균이 0인 이런 Z의 분포 뭐라고 쓴다? Z 얘는 N 0,1이 됩니다. 평균과 분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그런 분포를 뭐라고 한다? 표준 정규 분포를 한다. 이거는 Z라고 표현을 한다. Z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 다 되셨죠? 자, 이제 뒤에 거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쫙 갈게요. 얘들아,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를 해봅시다. 얘는 이제 X가 뭐가 된다? N 시그마 콤마 M 콤마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Z로 바꿨을 때 뭐가 된다?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얘들 X는 몇이에요? 몇? 0이지, 그치? 맞아요? 이게 평균이니까. 자, 이때 들어갑시다. 이거 오른쪽 거 보고 하는 거죠.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 대칭이죠.
당연히 평균에 대해 대칭이다. 계속 얘기해요. 평균에 대해 대칭이다. 평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작거나 같다. 왼쪽, 둘 다 몇이에요? 0.5가 되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0부터 A까지요. 0부터 A까지면 0부터 A까지 뭐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를 그었을 때 이 넓이가 동일하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A부터 B까지래요. 나 A부터 B까지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면 되죠. 괜찮아요? 0부터 B에서 0부터 A를 뺀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거다. B에서 A를 빼는 거다. 이렇게 되죠. 0부터 B에서 0부터 A를 빼면 A부터 B다. 괜찮아? 이거 이해했어요? 방금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들아, Z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오른쪽이죠, 그쵸? 그러면 이 오른쪽은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어요? 0.5랑 관련이 있지, 그치? 0.5에서 5를 뺀다? 이 녀석 뺀다. 자, 그래서 0.5에서 A까지를 뺀다.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면요. 이거보다 왼쪽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0.5에서 뭘 더한다? 0부터 A를 더하는 거지, 그치? 0.5 더하기 A. 여러분들 이게 직접적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마이너스 A부터 B래요. 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이제 구한대요. 마이너스 A부터 B. 그러면 당연히 반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더해야 되는데, 왼쪽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을 뒤집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0부터 A에서 0부터 B를 더한다. 요거죠. 그래서 0부터 A에서 0부터 B를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7번. 별표. 표준화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다시 필기하세요. 자, 요 그림 둘 다 그려주시고요. 요거를 표준화하는 거는 네, 뭐로 네, Z를 이제 표현을 한다.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인데 이거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라? Z는 우리 어떤 것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이거 Z는 뺄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별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이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나타낼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 네, 이렇게까지 있구나. 네. 자, A부터 B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정을 할 건데 A부터 B까지를 연습하기 전에 우리 천천히 해보자.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X는 M 플러스 시그마라고 둘 거야. M 플러스 시그마. 여기를 M 플러스 2시그마라고 둘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시그마만큼 더하고 2시그마 더했기 때문에 이 간격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만큼 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M 마이너스 시그마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M 마이너스 2시그마 돼요. 중요한 내용 좀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거. 얘들아, 시그마랑 시그마 뺀 거랑 시그마 더한 거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 만큼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높이도 네, 여기선 조금 다른데 지금 높이를 똑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높이가 똑같다. 네.
저 좌표 가지고 이게 몇이다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함수 가지고. 이 함수를 fx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fx 함수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얘 높이가 같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벌어진 만큼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도 당연히 어떻겠니? 동일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게 체킹이 돼야 돼요. 간격이 동일하다면 네, 높이가 똑같다. 네, 높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함수 값이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얘들아, 차근차근 가보십시다. 일단 표준화를 할게요. 얘들아, m을 표준화했어요. 그러면 m 여기다가 넣으면 몇이에요? m 여기다 넣으면 m-m에 시그마 나눴어. 그럼 z는 몇이에요? 0이지. 맞아? 그래서 이 m이 여기 0으로 오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m 플러스 시그마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었어. 뭐가 되니? m 플러스 시그마 넣으면? m 사라지지. 맞아요? 그럼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오는 겁니다. 1로. 그죠? 이게 지금 1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2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넣었어. m 플러스 2 시그마 넣었어요. 그러면 m 사라지고 시그마분의 2 시그마죠. 맞아요? 그러면 시그마 사라지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로 표준화되는 거죠. 여전히 거리는 같아요. 다른 거리겠지만 동일한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자, 왼쪽도 똑같겠죠? m 시그마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안 할 거예요? 몇이 되는 거야? m-1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높이도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를 넣으면. 네, 그래서 얘도 높이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평균이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평균이 36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가 32하래. 이걸 확률이래.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표준화하면 여기다 못 빼는 거야? 평균을 빼고, 정신 차리세요. 중요해요. 평균을 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표준 편차를 나눠요. 여기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죠. 자, 앞으로는 어차피 x에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무조건 z가 될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이제. 괜찮아요? 굳이 양옆에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근데 여기다는 뭐 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그대로 써요. 이게 이제 네모겠지? 괜찮아요? 거기다 뭘 뺀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시를 꼭 써 넣으시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z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방법이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방법.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문자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특히 문자가 나올 때는. 두 번째, 추가적인 방법. 내가 알려줬었죠? 얘들아, 이거 p가 3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는 36에서 3만큼 몇 번 뒤로 간 거죠? 그치, 2번 뒤로 간 거죠. 3만큼 2번 뺀 거야. 그러면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그게 평균에다가 2 시그마를 뺀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어디로?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개수가 그대로 간다. 여기 개수가 그대로 여기 올 수밖에 없다. 뭐 0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네. 요거는 문자에서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자에서는 이거를 특히 쓰세요. 특히 문자일 때, 미지수가 있을 때, 문자가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A부터 B, 그럼 이거는 고칠 수 있겠죠? 그냥 표준화만 하시면 돼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럼 안에 Z가 되겠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넘어갈게요. 이거 쓰세요. 여러분들 개념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나간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인데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요것만 갈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거 꼭 체크하세요. 자, x가 이항분포를 b를 따른대요. n, p를 따를 때,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크게 나올 겁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게 나올 거고요. 그거의 기준은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 기준이에요. 오케이? 기준이에요. 아마 서술할 때는 이걸 써야겠죠. 특히 내신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안 하고 바로 넘어간다면 감점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n이 충분히 크다에 대한 이 기준을 제시를 하세요. 오케이?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이거를 꼭 써야 함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n이 뭐가 된다? 얘는 np 곱해서 평균이죠. npq. np. 그리고 분산이 뭐예요? 여기는 분산 들어가지? 그럼 얘랑 뭐 해야 돼? q까지 곱해야 되죠. npq 들어가는 거야. np, npq다. 너가 평균이고 너가 분산이구나. 그래서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면 그래서 EX가 뭐가 되고 NP가 되고 VX가 뭐가 되고 NPQ가 되고 당연히 Q는 1-P죠. 그리고 시그마 X는 뭐가 된다? 루트 NPQ다. 네. 여러분들 계속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익혀주셔야 돼요. 앞으로 육성으로 뱉는 것과 뱉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듣고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 공부할 때도 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계속 말하면서 했거든요. 그 말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거 이해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갔을 때 저게 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육성으로 본인이 웅얼거리든 말로 하든 정확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셔야 돼요. 육성으로. 개념 같은 부분 특히 그래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문제 이제 실제로 들어갈 건데 뭐 이 정도 난이도 이제 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미쳐도 되니? 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대략 보세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인다, 손? 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풀지 보인다. 손 바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여? 아니,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네. 보여?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자, 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손. 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몇 대칭? 네? x는 3대칭이죠. 민채 잘했어요. 이렇게 되지.
이거 왜 x는 3대칭이에요? 이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3 나오면 똑같다는 너무 일차원적이고요. 얘랑 평균이 3인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둘이 평균 내보세요. 그럼 3 나옵니다, 무조건. x랑 6-x랑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를 나눠요. 그럼 몇이에요? 3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수가 들어와도 평균은 3인 거예요. 그래서 x는 3의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쌤 이걸 대체 갑자기 평균 3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평균을 내? 그거는 x가 사라지는지 여부를 보세요. x랑 마이너스 x가 만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질 거네. 더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쓰는 거. 오케이? 언제 쓴다고? x랑 마이너스 x랑 이 부호가 반대. x의 개수 부호가 반대면 돼요. x 개수 부호가 반대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사용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니? x개수 부호가 반대라면 당연히 평균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할 거다. 아까 얘기한 요거를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3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뭐예요? 0부터 3까지는 이렇게 생겼대요. 얘들아, a가 양수라고 위에 써있죠? 그죠? 근데 0부터 6까지 정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산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여요? 맞아? 왜? 2ax니까 0부터 시작하죠. 0,0.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기울기를 2a로 갖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3까지 올라가겠죠. 0부터 3까지. 저렇게 정의됐으니까. 근데 x는 3대칭이래요. x는 3대칭이기 정신 차리세요. x는 3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3을 대입한 값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몇 a? 6a가 되죠. 그럼 넓이는 몇이 돼요? 넓이 몇? 1이다. 확률이 합이 1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밑변 높이. 그래서 a가 1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뭐가 돼? p. a에 18에 대입했어. 18분의 1을 대입했어. 그러면 얘는 1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몇이야? 4.5 되는 거 보이니? 4.5 또는 2분의 9.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4.5라고 하셔도 돼요. 아마 보기에는 4.5가 조금 더 보긴 편할 겁니다. 왜? 여기서 1이 여기 있고 4.5는 얘네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요. 4.5로 하셔도 되고 2분의 9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구한다? 1부터 2분의 9까지의 넓이를 구한다. 얘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이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제? 태훈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넓이 구하려면? 종인, 네? 아, 뭐라고요? 정적분이요? 정적분 말고. 우리 항상 정적분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뭐 할 수는 있는데 상관없는데. 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여기 높이 알면 되죠? 여기 높이 어떻게 알아요? 1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오케이? 자, 다시 잘 들으세요. 1을 방금 대입했죠? 그치? 얘는 대입하기 쉬워요. 왜 대입하기 쉬워요?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얘는 대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왜? 이게 안 나와 있거든, 지금. 이건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첫 번째는 평균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3이랑 6이랑 평균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평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닮은 비를 쓰는 거야. 1.5 대 3이니까 1.5 대 3. 1대 2예요. 1대 2. 그래서 3의 1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것도 힘들다. 지금 계속 들으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닮은 비로 썼죠. 첫 번째 닮은 비. 이건 플랜이에요. 꼭 이 순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경우 있어요?
대입하면 되죠. 근데 이 함수를 알면 되잖아. 이 함수 어떻게 알아요? 직선의 방정식 쓰는 법 기억나요, 얘들아? y는 기울기가 얘랑 서로 어때요? 자, 만약에 이 기울기가 3x야.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죠. x에 플러스 어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얘가 지금 2ax였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2a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한 점 뭐를 지나가? 6,0을 지나가죠. 맞아요? 6,0을 지나가므로 뭐가 된다? x-6 플러스 0이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기울기 x-a 플러스 b. 얘가 기울기가, 여러분들 이거는 고3 끝까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한 점 얘를 지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네, 안 됩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한다? 이 4.5 또는 2분의 9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하시면 이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서 마이너스 3a가 될 겁니다. 태연 아까 뭐 정적분 쓴다고 했죠? 맞아요? 정적분 쓸 때도 이게 필요해요. 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인월비 있죠? 그지? 다른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방법은 일단 본인이 수학적인 어떤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오른쪽이 쉬우니까. 얘들아, 오른쪽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긁고 반 나누시면 4개로 나뉩니다. 보여요? 그러면 오른쪽이 총 몇이죠? 아까? 2분의 1이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몇 칸? 4개 중에 3칸이죠.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 넓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보여? 이건 여러분들이 감각이 좀 잘 되시면 하세요. 이 감각이. 이 왼쪽이 조금 어렵거든요. 왼쪽 잘 보세요. 왼쪽은 얘들아 이게 1이고 0이고 3이었어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몇이에요 여기? 2죠. 그럼 여기 한 칸 더 나눌게요.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아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나눴던 식으로 자를 거야. 하나, 둘, 셋, 넷 된 거 보여?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얘는. 그럼 9개 중에 몇 칸이야? 8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로 하면 너무 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나누시고. 그래서 이 오른쪽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9개 중에 8칸이다. 해서 이거랑 더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건 감각적인 부분이 괜찮으시면 하세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닮은 게 아니면 이걸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하다가. 오케이? 저건 연습이 좀 확실히 돼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뭐 저렇게 구하셔도 되고, 자, 이걸로 만약에 구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여기가 사다리꼴이죠. 왼쪽 사다리꼴 저기 오른쪽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면 윗변 아랫변. 그러면 2a 더하기 6a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높이 2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뭐 한다? 여기가 6a 3a죠. 6a 더하기 3a.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여기가 1.5. 즉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입니다. 해서 이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A에다가 마지막에 이걸 다 구한 다음에 A에다 18분의 1 넣는 게 좋아요. 이대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18분의 1 넣으면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요거 사라지면 8A고요. 네, 요거 계산하시면 4분의 3에다가 9A인가요? 그러면 4분의 27A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8 더하기 4분의 27이니까 8이 4분의 32죠.
거기다가 A를 묶는 거니 얘는 4분의 59 곱하기 뭐가 된다? 18분의 1이 되므로 답이 72분의 59가 될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갑시다. 일단 곡선은 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일단 A, B, C가 있는데 얘들아 B랑 C랑 보시면 평행 이동하면 서로 겹쳐진다. 밑줄. B, C는 평행 이동하면 서로 겹쳐진다. 얘들아 평행 이동하면 서로 겹쳐진다는 건 결국 뭐가 같다는 거야? 평균이 같은 거야? 표준편차 같은 거야? 표준편차, 그치? 표준편차가 같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 서로 같다. A, B의 대칭축 서로 같다. 얘는 뭐예요? 뭐가 같다? 평균이 같다. 평균이 서로 같다. 네,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봅시다. A의 평균이겠죠, MA는. 그 다음에 MB, NC래요. 그러면 평균은 어디가 똑같아요? A와 B가 똑같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왼쪽이 평균이 커요? 오른쪽이 평균이 커요? 오른쪽이 크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MA랑 MB는 같은데 MC가 더 크다. 요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인데요. 자, 일단 표준편차가 같은 건 B랑 C 쪽이 같은 거죠. 그때 얘들아 A의 표준편차는 B랑 비교했을 때 더 커요, 작아요? A가 커요, 작아요? A가 B보다 커요, 작아요? 표준편차? 크지? 왜? 더 퍼져 있으니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가 B보다 표준편차 크죠? A가 C보다는 표준편차 어때요? 똑같이 크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준편차 같으니까 이것보다 뭐가 크다? A가 크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시그마 A가 시그마 BC보다 크다. 요게 2번.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쟤는 표준화해 주시면 돼요. XA가 있고 얘가 몇이야? MA 돼 있고 NA 돼 있죠. MA 돼 있고 시그마 A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뭘 빼면 돼요?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Z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을 뺐어. 뭐가 돼요? 시그마 A만 남았죠. 마이너스 시그마 A만. 여기서 뭘 나눠? 시그마 A를 나눈 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죠. 요거의 확률. 네? 플러스예요? 이거 플러스구나. 잘 안 보여서. 요거가 플러스고. 네, 그럼 여기 플러스 1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기는 마이너스인가요, 얘는? 네, 마이너스 2 시그마 A.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큰 거니? 왜 잘 안 보여? 오른쪽.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물론 양쪽에 둘 다 나누는 겁니다. 양쪽에다 둘 다 나누는, 여기도 빼고 여기도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빼고 여기 나누는 거. 그래서 얘는 Z가 이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라고 했죠? 미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그려냈을 때 이제는 Z 하나만 보고 진행을 하는 거다. 그러면 0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랑 1이랑 이렇게 뒀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배수관계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단 n 플러스 n 마이너스 시그마 A랑 n 마이너스 시그마랑 둘 다 똑같은데 이제 C로 바뀐 거지, 그치?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녀석과 이 녀석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표준화했어. 얘를. 그러면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이 확률이 될 텐데 이게 C로 바뀌었어요. 근데 C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죠?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는 거기 때문에 Z가 똑같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두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을 때, 자, 저 녀석을 구해라.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을 뜨셔야 되냐면 0.1587에 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 숫자 중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1, 2, 3, 4, 5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랑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얘랑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게 11587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놓여있을 때 반을 자르면 오른쪽은 몇? 0.5죠. 왼쪽도 0.5예요.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0.5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가 0.3413이야. 0부터 1까지가. 그럼 당연히 이 오른쪽이 뭐가 되겠어요? 0.1587이 되겠지. 그게 왼쪽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봤을 때 그러면 얘 x의 요 범위를 진행을 했을 때 표준화로 바꿨어요. 이거는 결국 z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에 대한 확률 그리고 뭐라?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이 확률 둘 다 몇이 되는 거야? 0.1587 되는 거 보여요? 맞아요? 얘네 둘이 둘 다 뭐다? 0.1587. 그러면 얘가 x가 뭐예요? 17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녀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얘는 뭐예요? p가 y가 44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하고 이 둘이 동일하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해 안 됐으면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z를 이제 이용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또 똑같아요. 자,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z를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x를 z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문자니까 그대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다 하셔서 이거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z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지? 잠깐 보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z를 바꾸는 거예요. z를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로 바꾸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냈을 때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뭐가 되겠어? m 플러스 m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방법으로 하시고 대신 나는 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더 괜찮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x를 이렇게 z로 바꾸든 z를 이렇게 x로 바꾸든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는 봅니다.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답은 나와요. 뭐 이 경우는 뭐 여기가 조금 더 뭐 편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거 뭐 비슷하죠,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서 얻어지는 식이 뭐예요? 17-m이 요거랑 똑같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시그마죠. 그래서 양변에 네, m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17은 m-시그마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4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게 1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를 빼면 돼요? 이제 Z로 바꿔서 44 빼고, 44에서 뭘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되죠. 평균을 빼면 2m. 표준 편차 나누면 3분의 4 시그마. 그래서 이거랑 같다. 따라서 이제 넘겨주시면 44-2m이 뭐가 되고 3분의 4 시그마가 되고 결국 뭐가 된다? 44는 2m 플러스 3분의 4 시그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얻어냈으므로 우린 열림만 하면 답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이걸 두 배 할게요. 이거 두 배 해서 34는 2m 마이너스 2 시그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러면 10. 얘는 3분의 10 시그마. 3분의 6 시그마, 마이너스 6 시그마니까. 그래서 10을 약분하시면 1 남고 1 남으니 넘기시면 시그마는 3.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시그마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네, 4번 문제 조금 보세요. 예, 보시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자두 한 개의 무게. 얘를 뭐라고 둬야 돼요? 얘들아 이걸 뭐라고 둬야 돼? 뭐라고 둬야 돼요? X라고 둬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적응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의 평균이 22그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정규 분포 적어주세요. X가 뭐가 된다? N 22,3의 제곱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계속 말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농장에서 생산하는 자두 중에서 무게가 이거 이하래요. 자, 17.5 이하래요. 얘는 뭐가 17.5 이하다? X가 17.5 이하인 무게가, 그러니까 이 무게가 X가 17.5 이하인 자두는 불량으로 하고요. 그 임의로 선택하는 한 개의 자두가 불량일 확률입니까? 확률이니까 뭐예요? P예요. 그래서 P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구해라. 얘들 혹시 바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는 사람. 자, 22에서 3을 몇 번 뽑아야 얘가 돼요? 바로 보이는 사람. 1.5인 거 보여요? 마이너스 1.5인 거? 이거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안 보이시면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얘를 뭐를 뺀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빼서 진행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17.5에서 22 빼고 3 나누면 표준화 한 거고요. 여기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Z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구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다. 그럼 마이너스 1.5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 얘가 0.43이니까. 얘가 0.43이죠. 그러면 이 왼쪽은 뭐가 돼요? 0.07 되겠죠?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농장에서 생산한 자두 중에서 무게가 무거운 상위 3%래요. 얘들아, 상위 3%는 정규 분포를 그리셔야 되고, 그 정규 분포에서 상위 3%는 일단 이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얘들아,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무게라고 써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무게라고 써 있어요. 자, 무게가 상위 3%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봐야 돼요, 왼쪽에서 봐야 돼요? 오른쪽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 그 확률이 뭐가 되는? 3%가 되는. 3%는 소수점으로 몇이에요? 0.03이죠. 왜?
퍼센트가 100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0.03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 끄트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괜찮아? 이것 이상일 확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0.47이 들어가야겠죠. 합이 5니까 0.5니까. 0.47 확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Z가 2가 되겠네요. Z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다. 너 Z일 때. 자, 만약에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 3%인데 달리기 기록이 상위 3%래요. 그러면 얘들아, 달리기 기록이 상위 3%면 왼쪽에 대야 돼요? 오른쪽에 대야 돼요? 왼쪽에 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달리기 기록은 빠를수록 되는 거잖아.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른쪽이 아니야. 왼쪽일 수도 있다는 거에서 꼭 체크를 해주세요. 상위 3%는. 이거는 뭐 달리기 기록이라면 달리기 기록이 상위 3%라면 우리는 이 왼쪽을 선택해서 여기 0.03을 취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한번 적어가면서 상위 3%는 왼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시각화를 해야 한번 써봐야 눈에 보이겠죠. 한번 써보세요.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위 3%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야, 0.47이 지금 Z가 몇? 얘가 지금 2인데 그것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그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 확률에서 뭐가 나온다? 무게가 몇 이상이냐? 무게가 몇 이상이냐를 구하는 거죠.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어떠면 되겠어요?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를 x로 바꾸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그 표준화 공식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로 가는 거. 괜찮아요? 평균이 뭐예요? 22. 표준 편차가 3. 그래서 x의 범위 뭐가 돼요? 뭐보다 크고 났다? 그치, 28. 그래서 무게가 최소 28은 돼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자, 이 문제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괜찮은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할만한 것 같다. 네, 요거에 대해서 55번 볼게요. 뒤에 가세요. 자, 필수예제 말고 그 쭉 뒤로 가서 55번 볼 건데, 자, 이 문제가 별표 치시고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제가 시험지를 봤거든요. 이 문제 꽤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에서 약간 심화된 거예요. 약간 심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문제 1분 정도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 보세요. 보면서 이해한 중이요? 네, 앞에 썼던 걸 어느 정도 쓰는데 거기서 약간 더 쓰셔야 됩니다.
어려워지죠?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X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 부분이 X가 아니야. 요거 X 아니야? 네, 조심하셔야 돼요. X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Z 아니에요. 네, Z는 지워주시고. 그렇게 나왔어? 계산해서 약간 말린 것 같은데? 거의 다 잘한 것 같아. 방법은 맞아.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게 관건인데,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요. 네. 30초만 좀 더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적어도 네, 확률까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 자, 일단 갈게요. 일단, 네, 보세요, 이제. 강의할게요.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패턴을 익히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만 익혀지면, 이런 문제 이제 괜찮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잘 나와요, 문제. 꼭 별표 치시고.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처음에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뭐로 잡아요? 이거 뭐로 잡니? 뭐로 잡니? X로 잡죠? 이 무게는 뭐를 따른다?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그럼 신제품의 무게 이거는 뭐예요? 얘 X 맞아? 그치? 그럼 X가 뭐보다? 18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X가 이게 똑같은데 너 이건 맞는데 여기서 X가 뭘 확률? 확률 쓰지 말고 일단 X가 뭐인 거? 18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불량품이래.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지금 문제 그냥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근데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하루에 10,000개를 생산한대요. 잘 들으세요. 자 칠판 보세요. 하루에 10,000개를 생산한대요. 얘들아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N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치 시행S라고 생각해야 돼요. N번 일단 시행을 하는 거. 뭔진 모르겠지만 너 일단 N이 만이야. 그렇게 신제품을 생산할 때 자,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 밑줄. 얘들아,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하면요. 칠판 보세요.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하면 X가 221 이하다. 맞아요? 틀려요? X는 뭐예요? 신제품의 무게예요. 이게 지금 무게가 221 이하인 거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직접 쳐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무게가 아니잖아요. 개수가잖아.
그러니까 너 개수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새롭게 Y로 둡니다. 너 신제품 생산할 때 그 불량품 개수를 새롭게 Y로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률 변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르면 다르다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 221개 이하일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하나 숨어 있어요. 얘들아, n이 나오면 뭐가 같이 나오니? p가 같이 나오죠. n과 p. 그럼 여기선 p가 뭘까요? 신제품을 내가 10,000개 생산했어. 근데 그 중에서 221개 나왔대. 뭐가? 불량품이. 그러면 확률은 내가 어떤 확률을 잡아야 될까요? 그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P로 잡으셔야 돼요. 왜? 내가 N번 시행하는데 P만큼이 불량품이 몇 번 나올 거니까. 그죠? 불량품이 몇 번 나올 거니까. 그래서 P를 불량품이 나올 확률로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불량품의 기준이라고 했죠, 아까. 맞아요? 불량품이 뭐라고? 너라고. 그거일 확률이 얘랑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 P인 거죠. 오케이? 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주 나오다 보면 항상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N과 이 불량품이 나오는 게 P구나. 그러면 얘 P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에서? 표준화해서. 그러면 Z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186에서 그치. 뭐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Z가 0.48이네요. 언제? 0에서 2 사이가 0.48이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녀석을 구하고 싶으면 얘는 여기랑 같겠죠. 얘가 몇이야? 0.0이니까 그치, 0.0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까지는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배운 거로선. 그치? 그러면 뭐다? 우리는 P가 뭐구나? 0.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에 대한 N과 P예요?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내가 시행 10,000번 중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이 0.0인데 그때 확률 변수를 Y라고 합니다. 그 불량품의 개수를.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차근차근 신제품 생산할 때 그 불량품 개수를 Y로 잡고 그게 나올 확률이 0.0이다. 시행은 10,000번 한다. 그러면 Y는 뭐라고 잡아야 돼요? 이항분포야, 정규분포야? NP니까 이항분포죠. 그래서 B 10,000, 0.0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분의 2로 바꿔주시는 게 계산은 편하겠죠. 얘가 100분의 2니까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는 게? 내가 221개 이하라고 하고 싶어요. 뭐가? Y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뭐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P가 그 확률인데 어떤 확률? 이 개수가 221개 이하래요. 그러면 이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이항분포가 아닌 어떤 분포로 바꾸셔야 돼요? 정규분포로 바꾸셔야 되죠. 우리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전제 조건 뭐라고요? 그치, N이 충분히 크다. N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충분히 크죠? 곱해서 충분히 5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N이 충분히 크다니까. 즉, NP가 5보다 크거나 같다니 뭐가 된다? Y의 정규분포가 둘이 곱해서 NP 200이 된다. 그 다음에 남은 요게 P라면 Q는 100분의 98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NPQ는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100분의
200 곱하기 98 이렇게 되나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실 때는 굳이 곱하지 마시고 항상 찢어버릇하는 버릇을 쓰세요. 그래야 소인수분해를 해야 제곱이 잘 보입니다. 자, 얘랑 얘는 이미 약분이 되죠? 이거 2까지는 좋아요. 근데 98을 곱하려고 하지 마시고 49 곱하기 2로 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 2가 몇 개? 2개고. 그럼 2의 제곱. 7은 몇 개? 2개. 따라서 총 몇의 제곱? 14의 제곱이구나. 아, 너가 14의 제곱이구나.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세 번 정도 풀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은 문제예요. 3번 정도 풀어보세요, 직접. 이 문제가 좀 많지가 않아서 많이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도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걸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표준할게요. P. Z의 범위 뭐가 된다? 평균에서 뭘 뺀다? 표준 편차 뺀다. 근데 여기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4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이하? 1.5 이하다. 따라서 1.5 이하는 얘가 0.43이니 이게 0.43이니 이게 0.5죠. 따라서 더해서 0.93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문제 좀 어렵죠? 자,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3번은 다시 푸세요. 정말 3번 이상.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풀면 풀수록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다시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세요. 오케이? 이거 이 문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갈게요. 자, 지읍시다. 자, 5번을 보시면 내가 아까 얘기한, 쌤이 아까 얘기한 밀도 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G, F, G. 우리가 두 함수를 비교할 겁니다. 요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이제 있죠. 자,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두 확률 변수는 얘랑 얘를 따른다니까 일단 체크 위에다가 하시고 x가 mx, 4의 제곱이고 y가 ni, 4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평이 이동된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끌어내셔야 되고요. 표준 편차가 같고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자, 여기 봅시다. 일단 3개 다 해석을 할 건데 자, 이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뭐 하라고요? 뭐 구해라? 평균 구해라. 얘 평균 구하시면 몇이죠? 50 되는 거 보여요? 아, 그래서 평균이 지금 50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x는 뭐 대칭? 50 대칭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바로. 아,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어디예요? 자, 이거 처음부터 구분이 안 되시면 잘 보세요. 자, y, x가 지금 정규분포 왼쪽 걸 따르고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면 얘가 fx를 따르는 거고 얘가 gx를 따른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fx, 얘가 gx를 따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gx의 평균이 50이므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P가 이 P보다 크거나 같은데 일단은 표준화를 해볼게요. 표준화.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는 바로 그냥 표준화로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풀어볼 거야. 오케이? 자, 표준화로 풀어봅시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x를 뭐로 바꿔요? z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뭘 빼고? 평균을 빼고 20에서 x의 평균은 mx죠. 저걸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뭐보다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4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다 표준화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2.5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5예요. 어디에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z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z.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녀석보다 뭐가 더 크대요? 크거나 같대요? 왼쪽이 더 크거나 같대요. 맞아요? 그러면 이 z에서 요 녀석 있지. 요 녀석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보다 오른쪽 들어가야 돼? 왼쪽 들어가야 돼? 얘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될까요? 왼쪽이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래요. 이 확률보다, 이 왼쪽 이 하얀색의 확률보다 이게 크거나 같대요. 맞아? 근데 얘도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얘가 될 거 아니야. 더 크거나 같은 확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들어주세요. 자, 차근차근 볼게요. 다시 마이너스 2.5가 어디라고요? 얘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오케이? 그게 지금 이 초록색이에요. 얘가 초록색이야. 그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 넓이가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러면 이 기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이 넓이가 더 크겠죠. 이 확률의 넓이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으므로 4분의 뭐가 된다? 20-mx가 되고 결국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 같은 게 있으니까 같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대로 가시면 마이너스 2.5니까 넘기시면 마이너스 10 되고요. 20-mx. 그러면 왼쪽 오른쪽 넘기시면요. mx가 3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요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표준화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프로 갈게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래프 해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처음에 그래프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죠. 그러면 평균만 약간 다른 모습으로 있겠죠. 괜찮아? 그럼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죠? 근데 얘가 평균이 있고요. 더 가겠죠, 당연히. 얘가 평균이 있대요. 자, 얘들. 평균이 얘가 50이래요. 근데 지금 왼쪽이 봐봐. 왼쪽이 숫자가 더 어때요? 작죠? 뭔가 기준이. 오른쪽이 숫자가 좀 더 크죠?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세는데 이제 비교를 한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50이 왼쪽에 있는 게 좋을까?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을까? 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50이 오른쪽에 있어야 더 좋은 거 맞아요? 왜? 여기가 평균이 더 작아야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이 x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추측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반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x죠. 얘가 gx예요. 둘 다 y는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는 함수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과 40이에요. 근데 얘는 40보다 작거나 같대요. 40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아요? 그럼 이거 10 차이 나죠? 10. 40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을 지금 보는데
근데 쟤는 어디보다? 20보다 작대요. 자, 잠깐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40보다 작거나 같은 건 10 차이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거 표준 편차 같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죠. 그치? 그러면 얘도 왼쪽으로 10만큼 떨어지면 얘 넓이랑 얘 넓이는 어때요? 같은 거 보여요? 그러면 이게 10만큼 떨어지면 n-10이죠. 이 넓이랑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이 넓이가 오히려 더 어떻대? 크거나 같대요. 여기 보세요. 제 넓이가 크거나 같대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22. 그래야 이 넓이가 더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죠. mx-10보다 20이 크거나 같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기피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 어차피 맨 마지막 거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 마지막 거를. 그래서 그래프에서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프로 가는 게 한 번에 가기엔 편해요. 네. 자, 마지막 갈게요. F30과 G45가 같대요. 이거는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30과 45를 보는데 얘는 여기가 45예요. 그럼 몇 만큼 떨어져 있니? 5만큼 떨어져 있죠. 맞아요? 근데 F30이 같대요. 근데 잘 봐. 얘가 30보다 어떻대요? MX가 지금? 작거나 같대요. 이게 30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괜찮아요? 그럼 30이 얘보다 어디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근데 30이라는 얘가 45랑 똑같다는 얘기는 30이라는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네, 여기다 할게요. 30이라는 얘기를 그었을 때 얘가 똑같대. 이 높이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간격 이 5랑 여기서의 간격이 어떻단 얘기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5 차이 나는데 MX보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잘 봐요. 잘 봐요. 이게 왼쪽도 높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왼쪽도 돼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었어? M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있었지. 그래서 30을 오른쪽에 둘 수 있었던 거야. 저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여기 5 차이 나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그치, 25가 된다. 네. 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25가 된 겁니다. 이제 25로 나온 거고. 그러면 제 x 구할게요, 마지막으로. 얘는 p, x가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z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표준 편차가 4였나요? 그럼 1.5니?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죠? 1.5가 0.433이네요. 크거나 같은 거 맞니? 아, 작거나 같은 거네요. 미안. 아, 작거나 같다. 쏘리.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0, 1.5인데 얘가 433이래요. 0.433인데 얘가 0.5니까 둘이 더해야겠죠. 그래서 0.9332가 정답이겠죠. 오케이? 네, 마지막 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느 해운회사에서 승객 정원이 333명인 여객선에 자, 432가 이제 있대요. 자, 333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약을 333명이 있는데 예약을 432를 받았대요. 그럼 몇 명 초과해요? 99 초과 맞아요? 괜찮아? 99 초과죠. 그러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5%예요. 너 P가 일단 4분의 1이구나. 맞아요? P가 4분의 1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취소하는 게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거를 꼭 체크하세요. 취소하는 게. 지금 내가 받은 게 4분의 1이 아니라 취소가 4분의 1이에요. 이거 받은 거 4분의 3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취소로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잘 들어요. n이 333일까요? 430일까요? 430이지. 왜? 내가 예약 받은 애들 중에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원에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n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n이 430이고 p가 4분의 1이니까 결국 예약을 취소. 예약 취소를 걸려. 예약 취소를 뭐라고 넣어야 돼요? x로 넣어야 돼요. 예약 취소한 사람 수가 되겠죠. 이게 x고요. 그 x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b가 432,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확률 구해야 되니까 네, n으로 바꿔야겠죠. 충분히 크나요? 크죠. n 충분히 크다. np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431을 4로 나누시면 10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3을 곱하면 108에 4분의 3. 27 되니까 27 곱하기 3, 81입니다. 그래서 9의 제곱이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모든 손님이 여객선에 탈 수 있을 확률이다. 모든 손님이 여객선에 탄다. 자, 잘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취소하는 애들 보고 있어? 아니면 남는 애들 보고 있어? 취소하는 애들이 99명을 넘어야 돼요? 넘지 않아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넘어야 취소하는 게 넘어야 더 빠지니까 정원 안에 충분히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요. 취소하는 게 99명보다 작아버리면 들어갈 리가 없죠. 그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x가 99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하가 아니라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해서 정답이 이제 z로 바꾸면 108에서 평균 빼고 99에서 평균 108 빼고 표준 편차 9 나누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구해주시면 정답 나와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매우 취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가 1이 0.3413이죠. 그래서 0.3413이니까 얘가 0.3413. 그래서 얘가 0.5죠, 총. 그래서 0.8413이 정답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